안녕하세요. 이슈토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세윤입니다. 이슈토크, 지역의 이슈를 함께 고민해보고 그 대안을 찾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이슈토크를 지역과 마을을 위한 고민들을 함께 나눠가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전주 갑 김윤덕 국회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아무래도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전북에는 방문을 자주 해오셨는지 그동안의 근황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국회의원 김윤덕입니다. 먼저 우리 남원, 정읍, 순창, 임실, 고창, 김제, 부안 우리 지역 주민들께 LG 헬로비전 방송을 통해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반갑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을 직접 대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국정 과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 코로나19 뿐만이 아니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 피해가 또 있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그런 우리 국민들의 사연 보면서 저희 정치인들이 좀 더 힘을 내고 또 이번 추경 예산에서 보셨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또 코로나19를 극복해서 모든 국민들이 과거처럼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빨리 넘어가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오늘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슈토크 그 프로그램 이름에 걸맞게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무래도 우리 김윤덕 의원님의 고향인 부안 이야기를 꺼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부안군이요,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유치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 다양한 준비 과정들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 우리 의원님께서 또 현재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새만금에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세계 잼버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야영 활동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시키는 그런 활동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 170여 개국의 약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정말 글로벌한 국제적인 행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현재 세계 잼버리는 저하고 여가부 장관께서 네.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2023년 준비에 필요한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은 아직 이 새만금이 이제 땅이 메워졌지만 아직 주변 여건이 많이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약 5만여 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야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전 세계적인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행사로서의 어떤 국제적인 홍보가 많이 부족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여러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비대면 활동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잼버리 행사는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네. 어떤 지역사회에 또 지역의 어떤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새만금 잼버리는 2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이 세계의 청소년들이 뭔가 이렇게 심신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도 되고, 또 하나는
인근에 전주가 있지 않습니까? 또 네. 우리 정읍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이 전라북도 지역이 있는데 이 전라북도 지역이 한국 속에서 가장 한국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남아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주변 지역들 주민들과의 더 많은 소통 또 더 많은 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또 그걸 통해서 뭔가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자연 그리고 또 우리 전북의 다양한 지역들 그러니까 한국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위에서도요. 유치 이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간 어떤 준비들을 해오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새만금 지역이 5만여 명의 그 청소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일단 교통 인프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잼버리를 치르는 과정에서의 교통 인프라는 곧 세계 잼버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새만금 조기 개발이라고 하는 우리 도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죠. 그것과 연동시켜서 한다면 더더욱 큰 효과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네. 현재 동서 그 도로가 거의 완공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항 문제가 이제 어쨌든 새만금 잼버리 때까지는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이 공항 문제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새만금 공항이 하루라도 더 빨리 좀 조기 개항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뭔가 새만금 잼버리를 준비하는 과정이 새만금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새만금 조기 개발 또 새만금 인근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과 결부시켜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을 맞이해서 하지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새만금 잼버리에 많은 국가에서 정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내는 거고요. 그게 또 이어져서 우리 새만금에 대한 홍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주요 해왔던 일들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어떤 새만금이 새만금 잼버리를 추진하고 있는 잼버리 조직이만의 일이 아니고 또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부안군의 일이 아니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더 확대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들이 중요하게 참여하긴 하지만 청소년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전체 도민들의 행사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준비를 결합시켜 나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들의 야영 행사라고 하는 한 마리의 토끼도 잡고 네. 또 지역 그 경제 유발 효과 또 전라북도 도민들 하나로 만들어내는 그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겠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경제 유발 효과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그 반면에 효용성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현재 새만금 잼버리에 5만여 명이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엄청난 행사이거든요. 그리고 세계 잼버리에 참여하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그 미래의 어떤 국가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래에 대한 홍보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엄청난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현재 경제 유발 효과로 따져보고 있는 효과는 전 국가적으로는 약 6조 5천억에서 7천억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다. 또 우리 전라북도는 약 3조 5천억 원의 어떤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분명한 효과가 있겠다. 또 하나는 사실 새만금이 우리 도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지만 30년 동안 거의 지지부진. 저 언제 끝나나. 네. 나 죽기 전에는 끝나나. 이런 심정이 들 정도로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었고요. 또 특히 새만금의 어떤 주변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더디게 진행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잼버리를 계기로 해서 조기에 개발되는 효과까지 합친다면 새만금 세계 잼버리의 그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건 상당히 가히 천문학적 수치에 이를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또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우리 지역민들께서 과연 새만금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스카우트 잼버리의 기본 시설은 어떻게 확충되고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새만금의 어떤 기본 시설의 핵심은 새만금 잼버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올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를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새만금 내에 있는 그런 도로들을 제대로 만드는 문제라든가, 또 새만금에 있는 항만을 제대로 구축하는 문제, 여러 가지의 어떤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새만금 잼버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교통 인프라 구축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 새만금이 제대로 땅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게 친환경적인 그런 대처가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또 올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방문객과 관광객의 통행을 위해서 부안의 도로 인프라 구축도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우리 지역의 요구 중에 부안 고창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 그리고 석포 운호 구간의 확포장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반영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재 노을대교 그 건설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인 어떤 청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의 소속인 저도 적극적으로 뛰고 있고요. 이 고군산과 또 부안과 고창을 연결하는 서남권 관광 어떤 산업에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커다란 마지막 종지부 같은 걸 놓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는 뭐 당연하고, 또 기재부 관계자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오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은 이제 좀 뭔가 기운이 이제 솟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석포 운호 구간 확보장 사업도 현재 곧 국도 국지도 사업에 대한 국가의 5개년 계획 사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라북도 전체 국도 국지도를 포함해서 우리 서쪽 지역에 이 도로 사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진행할 생각이고요. 제가 현재까지 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장담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좋은 신호가 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우리 의원님께서는 또 국토교통위 소속이시라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또 관심이 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저는 이 새만금이 드디어 땅이 올라오고 있고, 또 공항 문제, 또 항만 문제, 도로 문제, 그런 인프라 문제가 상당히 많이 해결되어 나가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새만금이 전라북도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무르익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현재 그 탄소 제로 운동, 또 신재생 에너지, R200 운동,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서 뭔가 세계의 어떤 산업이 큰 지각 변동처럼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린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신산업이 천혜의 자연적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새만금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발판으로, 또 미래 먹거리에 중요한 그린 수소 산업을 발판으로, 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R200 운동이 활성화된다면 저희 새만금이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신대륙의 땅이다. 네. 그 정도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의 저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만금 지역이 그린 수소 산업, 또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그 에너지 메카의 어떤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
가게 하는 게 저희들의 어떤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를 반드시 해내겠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새만금에 이제 새롭게 또 환경적인 부분이 더해지게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새만금 개발 참으로 긴 시간 동안 끌어오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해서 현재 국토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상황이고요. 환경단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첫 번째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전라북도에 공항이 만들어지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전라북도의 공항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 또 실무적인 절차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크고 작은 일이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어떤 민주사회에서 이견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우리 정치권이 적극 나서서 환경단체와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하지만 좀 뭐라고 할까? 이리저리 발목 잡으면서 일을 못 해버리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추진력 있게 할 거다. 뭐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대정부 질의를 통해 경제성을 우선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운용 지침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예비 타당성이 중요한 지표가 무엇이냐면 경제성이에요. 이걸 하게 되면 경제적인 성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렇다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경제성도 있지만 매우 중장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성만을 놓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재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데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문제가 균형 발전의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 대한민국이 좀 더 중장기적으로 발전된 사회로 가려면 이 나라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거예요. 그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정말 똥과 거름을 주는 심정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경제성 하나만으로 자꾸 또 경제성 비중이 매우 높은 네. 예비 타당성 조사 현재 제도로는 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데 투자하거나 뭔가 이렇게 일을 확대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 볼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그 자체를 변경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 가능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하는 거고, 그다음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이 지역에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면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이 개혁을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는 동안 정말 가장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고 반드시 해내겠다. 뭐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경제성보다는 균형 발전에 조금 더 의미를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새만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관련 이야기를 다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 더 있죠. 새만금에 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해야 된다라고도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수소산업은 지금 당장은 분리수소와 같은 네. 그런 어떤 탄소가 나오는 그런 수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만 지나면 전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 수소가 대세가 될 거고, 그 그린 수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천혜의 자연적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천혜의 자연적 환경은 바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하는 서남권이 그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수소 산업을 위해서라도 새만금에 그 일을 풀어갈 수 있는 조직 주체를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네. 그랬을 때 수소산업진흥원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 수소산업진흥원은 천혜의 자연적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에도 그런 상당히 많은 수소산업의 어떤 그 준비가 잘 돼 있을 뿐더러 새만금이라고 이제 미지의 신대륙 같은 그 넓은 땅이 존재한다면 저는 반드시 새만금에 수소산업진흥원을 만들고 그 수소산업진흥원을 조직 주체로 해서 수소산업을 전북의 산업으로 또 대한민국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 요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린 수소의 미래가 바로 새만금에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자, 그럼 전북 지역 SOC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바로 남원 지리산에 들어서는 모노레일입니다. 자, 장점도 분명 있겠지만요. 여전히 환경 훼손의 문제, 그리고 관광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존재하는데요. 의원님께서는 모노레일의 설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남원 지역의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오히려 지금 하기로 확정한 거잖아요. 네. 하기로 한 거죠. 그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오히려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우리 도민들의 또 남원 지역 어떤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지금 계속해서 남원 지리산 모노레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공항 문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남원 지역 지리산 모노레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이슈 토크 초반부에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소상공인, 그러니까 골목 경제 활성화에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지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올리고, 또 재난지원금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처럼 뭔가 우리 경제에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제대로 된다면 이 또한 우리 소상공인 또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전 국민적 차원에서, 전 국가적 차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제 전라북도, 지금 올 여름 지나면서부터는 우리 전라북도 소상공인들의 대표 또 현장을 좀 찾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좀 더 좀 구체적인 우리 전라북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뭔가 해법을 좀 찾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네. 마침 우리 전라북도 소상공인 회장님을 뵙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전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또 하지만 쉬지 않고 그분들을 위한 대책을 꼭 마련하겠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전라북도 현실에 더 잘 맞게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다면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지역민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해주시는 모습인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중앙정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7 재보선 이후 현재 민심 방향 참 읽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네, 그 지난 촛불 혁명을 통해서 저희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180석에 가까운 그런 의석을 몰아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정말 참패를 당하는 그런 걸 겪었는데요. 저는 민주당 당원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통렬하게 반성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 폭등 문제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까지 폭등한 것은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을 뺏어버리는 중대한 과실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또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현 정부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늘 죄송한 마음으로 또 반성한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말씀 올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검찰 개혁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정말 쉬지 않고 해야 된다. 오히려 그것은 180석까지 몰아준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해서 좀 더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우리 민주당을 실책하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말 겸허하게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고 언론 내지는 검찰 개혁처럼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한 개혁을 하는데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정당이신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는 보다 차별적인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자, 의원님께서는 우리 소속 정당이신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방법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민주당이 재집권하지 못한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오히려 촛불혁명 이전보다 더 안 좋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재집권 이기는 선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민생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과감한 조치들이 하루빨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민생 문제를 해결을 해내는 그런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뭔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더 이상 수도권 중심의 경제 체제,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우리나라의 앞길을 개척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에 대한 정확한 어떤 미래의 대안적인 정책들을 내놓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좀 더 디테일한, 보다 구체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데는 자꾸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 능력을 검증받은 후보를 내세움으로써 민주당이 제대로 된 능력을 가지고 민생 문제라든가 각종 개혁을 할 수 있다라는 국민적 믿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그러저러한 요소들을 제대로 충족할 수 있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지역민,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우리 서남권 지역은 인구 소멸을 걱정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는 드디어 180만 인구가 깨져서 이제 180만도 안 되는 그런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가다 죽을 거냐, 서 있다 죽을 거냐라고 하는 상당히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변화와 혁신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혁신을 성공시키겠다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 정말 큰 위로를 드리고 싶고요. 또 그걸 제대로 뭔가 하지 못한 정치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늘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똘똘 뭉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헤쳐간다면 능히 우리 전라북도도 좀 더 잘 사는 지역 또 성공하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또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왔던 일들보다 향후 해 나가야 될 일들이 더 많은 요즘입니다.
자, 앞으로도 지역과 나라를 위한 지혜를 함께 모아가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